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1943년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왕자라는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잊혀졌던 진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했고 이후 1947년 작가가 그린 사파를 넣어 프랑스에서 새로 출판했습니다. 현재까지 18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판 중에는 저자의 사파가 삽입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생텍쥐 베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출생한 비행사이자 소설가입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고 프랑스 패전 후 미국으로 망명해 그의 체험을 쓴 작품을 내어 소설가로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생텍쥐 베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아름답게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야간 비행, 인간의 돼지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화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산은 높이가 자신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휴화산은 걸상으로 이용하곤 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 어디를 둘러봐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꼭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똑같이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텅 비어 있구나. 게다가 사람들에게는 사람다운 맛이 없어. 남이 한 말을 따라서만 하다니.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 주었는데. 20화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걷고 난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길들이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해 있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꽃들은 모두 멀리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꽃과 쏙 빼닮았다.
너희들은 무슨 꽃이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합창을 하듯 대답했다. 아, 그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되었다. 멀리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꽃은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정원 가득 그 꽃과 똑같은 꽃들이 5천 송이도 더 피어 있다니. 만일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채 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의 장미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나의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 3개의 화산 중에 또 하나는 어떤가? 언제까지나 불을 뿜지 않을지도 모르는 화산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21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울음을 그치고 상냥하게 대답하며 몸을 돌려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난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지? 넌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아주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뒤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인간이라는 동물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들은 닭도 기른단다. 사냥과 닭 기르는 일 외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취미가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너는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요즘에는 많이 잊혀진 일이지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하여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참 재미있는데? 그럼 병아리는? 없어. 그래? 역시 생각한 대로야. 나는 그 별에 갈 수 없겠는걸?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곧 기운을 되찾아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병아리를 쫓으면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모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뇌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와 구별되는 발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음악이라도 듣는 기분이 되어 굴 밖으로 뛰어나올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이 아주 멋지게 보일 거야. 누렇게 익어가는 밀밭을 보면 너를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도 너무 많거든.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는 거야. 난 너를 힐끔힐끔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너는 조금씩 나와 가까운 곳에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굳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거든. 규칙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는 거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냥꾼들에게도 규칙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는 신나는 날이지. 그날이 되면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기도 해.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난 울 것만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널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는 말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잖아. 아니, 있어. 밀밭에 색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우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장미꽃을 보러 가보렴. 그러면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꽃들은 몹시 부끄러워했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단지 피어 있을 뿐이야.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내게는 그 어떠한 장미꽃보다도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주었던 꽃이거든. 유리덮개도 씌워주었지.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바람막이도 해주었다고. 애벌레 2-3마리는 나비가 되도록 죽이지 않고 놔두었지만 나는 그 꽃의 불평도 들어주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들어주었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느냐고 근심스럽게 묻기도 했지. 그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여우도 어린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다. 아까 말해주겠다던 비밀은 이런 거야. 뭐 별것은 아니야. 어떠한 것을 볼 때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우를 따라했다. 그러자 여우는 다시 한마디 했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써버린 그 시간이란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써버린 그 시간이란다.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하기 위해 여우를 따라했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넌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22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전철수도 인사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열차에 타는 손님을 1,000명씩 한 동아리로 하여 갈라놓고 있단다. 내가 내보내는 열차가 손님을 오른쪽으로 실어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실어가기도 하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때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과 같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달려와 전철수의 작은 오두막집을 뒤흔들어 놓고는 가버렸다. 모두들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고 있는 건가요, 저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글쎄, 그거야 알 수 없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때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두 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휙 지나갔다. 그들은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건 아까 그 손님들이 아니다. 아까 지나간 기차와 지금 지나간 열차는 두 대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자기들이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말이다. 결코 그들이 사는 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이 없단다.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세 번째의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열차에 타고 있는 손님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는단다. 저 속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어.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있을 뿐이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어린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기라도 하면 어린아이들은 우는 거지요.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23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장사꾼도 인사했다. 그 상인은 목마름을 풀어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약이었다. 어째서 그런 약을 팔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씩 절약된다는 거야.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24화)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곤 이제 한 방울도 없어. 그러니 나도 어딘가 샘이 있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죽을 지경이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지 못하는군. 나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았다. 햇빛만 조금 있으면 어린 왕자에겐 충분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몹시 피로한 몸짓을 했다. 이렇게 넓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해가 지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심한 갈증으로 열이 났으므로 마치 꿈을 꾸듯이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어린 왕자는 지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한 송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문득 사막에서 그렇게 신비로운 빛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무척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 때문에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은 슬펐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져 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인간의 겉모습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자 어린 왕자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다.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25화.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 같지는 않았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물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과 흡사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하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 도르래도, 물통도, 밧줄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이듯 그렇게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어봐. 이 우물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 가장자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가져갔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마치 축제일에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그러나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하늘 아래를
밤새도록 걸은 끝에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두 팔에 힘을 넣어 퍼올린 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주곤 했었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 안에서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있는데.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다. 그러고 나니 숨결이 한결 가벼워졌다. 해가 돋으면 모래가 꿀 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속삭이듯 내게 말하면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내 양의 입에 씌워줄 입마개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 꽃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꼭 양배추같이 생겼어. 아, 그건 너무하다. 그래도 나는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물 같아. 너무 길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 말은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못 그린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난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 입마개를 어린 왕자에게 건네줄 때에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구나. 내가 모르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어린 왕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자 나는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면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에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내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너는 내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나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마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이 빨개졌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으나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난 조금 무서워졌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의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졌을 때는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26화)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허물어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그때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하고 있지 않니?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다시 대꾸하는 걸로 미루어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하는 듯 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벽을 향해서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뇌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갈 테야. 그제야 나도 담 밑을 내려다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소리에 그 노란 뱀은 물줄기가 잦아들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틈 사이로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돌담 밑에 이르러 눈처럼 새하얗게 창백해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가까스로 품에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목에 들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무어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한 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가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어린 왕자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지. 그걸 어떻게 알지? 나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기계를 고친 것이 너무 기뻐 어린 왕자에게 알리려던 참이 아니었던가.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한층 더 쓸쓸히 말했다. 하지만 나의 집은 아저씨의 집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어. 훨씬 더 힘이 들어. 나는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를
어린아기처럼 품 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어린 왕자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어린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 넌 겁이 났었던 거구나. 어린 왕자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나는 아무래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왕자의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은 내게 있어서는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예,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 꼭 1년이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을 거야.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매우 즐거운 일일 거야. 어느 별이나 모두 꽃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응, 그것도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지. 그래.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 바로 그거야. 난 그 웃음소리가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가 되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실업자에겐 금과 같은 존재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는 사람은 언제나 슬픔은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걸 보고는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되면 난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한 셈이 되겠지.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면 나는 별 대신 조그만 웃는 방울들을 아저씨에게 한아름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오늘 밤은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겠어. 난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꼭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게 마련이거든.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무서워.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모르거든.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뱀이란 녀석은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는 법이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뒤쫓아가서 다행히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어린 왕자는 빠른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별은 여기서 너무 멀어. 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몸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나의 몸은 아무데나 버려진 오래된 껍질과 같은 거야. 그렇다고 슬픈 것은 아니야. 오래된 껍질과 같은 거거든. 어린 왕자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으나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고 있었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은 모두 내게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물을 갖게 될 테니. 그리고는 어린 왕자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기 나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둬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약하거든. 너무나 순진하고 쓸모없는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어린 왕자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밭이라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27화.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약간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싹 가셔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들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달아준다는 걸 내가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양에게 잡아맬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몹시 궁금해하곤 했다. 그의 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어느 때는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겠지. 양을 잘 지킬 테고.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럴 때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다. 또 어느 때는 어쩌다가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 어린 왕자가 유리 덮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들로 변한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도 그렇듯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의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한가를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이것은 아페지의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 여기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거든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웃으면,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금빛이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기를.